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과 최희혁 교수님 연구실에서 석사과정을 진행 중인 이성현입니다. 저는 이번 발표에서 군집 분석 기법을 통한 플라즈마 식각 공정의 식각 종말점 검출에 대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드릴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반도체 소자는 크게 3천 구조의 도입, 그리고 미세화의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증착 및 식각 공정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데요. 이런 증착 및 식각 공정에서 현재 마이크로미터 단위에서 나노미터 단위로 가게 되면서 웹 애칭에서 드라이 애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드라이 애칭의 경우 플라즈마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플라즈마의 경우 이온에 의한 피지컬 애칭, 그리고 라디칼에 의한 케미컬 애칭을 사용하기 때문에 공정 대상 물질의 선택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재는 식각 종말점 검출이라고는 분야를 공정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타겟 물질이 덜 식각되는 언더 애칭이라든지 기판까지 손상을 주게 되는 오버 애칭이 일어나게 되면 수율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기판이 손상에 있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식각 종말점 검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플라즈마 식각 공정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플라즈마는 부분적으로 이온화된 기체로 플라즈마 내부에 전자, 이온뿐만 아니라 많은 라디칼이 존재하게 됩니다. 플라즈마 공정의 경우 크게 플라즈마 내부에서의 반응, 그리고 표면에서의 반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 반응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실제 메커니즘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복잡한 서로 얽혀있는 반응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광학적 방출 분석법 OES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OES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라즈마 내부에서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전자가 분자와 충돌을 하고 이로 인해 라디칼이나 이온이 생성되게 되는데, 이러한 라디칼과 이온이 플라즈마 내부의 전기 에너지를 통해서 역이되게 되고 다시 안정화되면서 방출되는 빛을 분석하여 플라즈마 내부의 라디칼이라든지 전자의 온도, 밀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의 경우 식각 면적이 비가 감소함에 따라 실제로 측정할 수 있는 신호 민감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 한계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군집 분석 기법을 통하여 신호 민감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OES 앞서 설명드린 데이터의 경우 2048개의 천열이 각 시간 포인트마다 측정이 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특정 파장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엔드포인트 이전과 이후 다음과 같이 이제 인텐시티가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후에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인텐시티 비율은 오픈 레이저가 감소함에 따라 그 신호 민감도 차이가 극명하게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의 포인트들을 군집 분석을 기법을 통하여 분류하고 이후 군집화를 평가하는 지표를 통해서 신호 민감도를 특정 신호를 추출하여 공정을 판단하는 모델을 제작하였습니다. 데이터의 경우 제가 직접 플라즈마 식각 공정에서 나이트라이드를 식각을 하였으며 8%와 4%, 1% 쿠폰의 크기를 줄임으로써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공정에서 발생하는 광학적 신호를 OES를 통하여 측정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식각 반응 물질과 관련된 픽과 식각 부산물에 관련된 픽이 측정되었습니다. 또한 신호 민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주파 통과 필터 231분의 기반의 저주파 통과 필터를 사용하여 OES 신호의 노이즈를 감소시키는 것을 감소시켰습니다. 먼저 지금부터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8%와 4%, 1%에 대해서 로우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인텐시티가 엔드포인트 이전과 이후에서 급격하게 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4%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모든 신호에서 보이지만 4%의 경우 점점 감소하게 되고 1%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단파장으로 확인 가능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군집화 기법을 사용하여 전체 파장에 대해서 데이터를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K-민즈, GMM 스펙트럴 플러스를 사용하여 신호 민감도를 향상시켰으며 다음과 같이 엔드포인트 근처에서 그 군집 유효도가
군집 위에도 수치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군집의 중심을 기반으로 하는 K민즈 클러스터링과 GMM보다 데이터 간의 유사도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스펙트럴 클러스터링 경우가 노이즈가 극명하게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사용한 화학 반응 물질과 관련된 화학 반응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차원 축소를 하고 이를 군집화 평가에 사용하였습니다. 스펙트럴 클러스터링 데이터의 경우 다음과 같이 신호 민감도가 향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1%에서도 급격하게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DWT 노이즈 필터의 경우 앞선 선택 파장보다는 그 증가폭이 낮았지만 이 또한 신호 민감도가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선택 파장과 DWT를 모두 적용하여 신호 민감도를 확인하였으며 8% 4%에서도 급격하게 이제 신호 민감도가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1%의 경우에도 높은 신호 민감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 로우 데이터의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와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치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이번 연구는 OES 광학 신호를 군집화 기법을 통하여 신호 민감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군집화 기법을 적용하기 이전에 화학 반응과 관련된 선택 파장을 이용한다든지 신호 노이즈를 제거하는 이상 웨이블렛 필터를 사용하여 신호 민감도를 향상시켰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시간이 좀 꽤 있어서 질문 한 2개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 분야가 제가 하는 분야랑 너무 달라가지고 네. 클러스터링 하면 이제 떠오르는 기술들이 말씀하신 것보다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아까 그 한 3개 정도 보이셨는데 네. 다른 뭐 선정 기준이 있을까요? K민즈 이런 것들. 네. 네, 일단은 저희가 군집화 분석을 적용할 때 크게 이제 프로토타입, 분포 기반, 그리고 그래프 기반을 사용하게 되는데 우선은 가장 보편적인 K민즈 클러스터링 저희가 먼저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엔드포인트가 이전과 이후 데이터를 나누게 되는데 K민즈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에는 군집의 중심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양끝점을 기준으로 하여 분석하는 기법을 사용했었고요. 근데 이로 인해서 이제 노이즈가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이제 확률 기반의 GMM을 사용을 했었고요. 근데 이 GMM 같은 경우에는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연산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를 제가 보완하고자 이제 군집의 중심 기준이 아닌 데이터 간의 유사도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스펙트럴 클러스터링을 적용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그 결과론적으로는 저 3개 방법론들 중에 이제 SC로부터 나온 결과를 뭐 차용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아니면 맞습니다. 네. 노이즈가 보시면 노이즈가 분명하게 적어서요. OS 데이터 같은 경우가 이제 플라즈마 RF 파워를 사용하기 때문에 노이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K민즈나 GMM 같은 경우에는 그 작은 노이즈도 저희가 엔드포인트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노이즈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제 스펙트럴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에는 양끝점을 기준으로 하거나 뭐 군주의 중심을 기준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적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OES 분석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산 웨이블릿 필터를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그 필터가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그런 그 노이즈를 제거하는지에 대한 원리를 다시 한 번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산 웨이블릿 변환 같은 경우에는 프리트랜스폼과 같이 전체 신호를 웨이블릿에는 단파장의 신호로 분리하여 이제 분석하는 겁니다. 이제 전체 신호에 대해서
웨이블렛을 통해서 이제 컨버전을 하게 되고, 컨버전 이후에 이제 시프팅을 통해서 전체 신호를 흡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단파장에 대해서 확인한 이후 주기를 확장하여, 예를 들어 이산 웨이블렛 같은 경우는 2의 제곱승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웨이블렛을 확장하여 이제 신호를 분석하게 되는데, 짧은 단파장의 웨이블렛의 경우에는 작은 신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고, 긴 파장의 경우엔 전체적인 신호의 흐름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를 이제 컨버전을 통해서 각 층에서 이제 각 웨이블렛 파장의 주기의 크기마다 이제 분해를 하게 되고요. 이 주기에서 추출되는 이제 코에피션트 파라미터 값들을 이제 저희가 스레시홀드 값을 넘는 경우에는 제거하는 방식으로 노이즈를 제거해줍니다. 네, 더 질문 없는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